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발표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창업을 해야 될 것인가,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서 창업을 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0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취업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예비 합격자를 위한, 최종 합격자를 위한 중개업소 취업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에 집중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으시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취업 요령은 운영이 잘 되고 수입이 증가하는 중개업소에 취업해야 됩니다. 중개업소의 70~80%는 장사가 안 됩니다. 현상 유지를 하거나 적자 하는 수준이고 집에 생활비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20~30%의 중개업소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든 경기가 좋든 꾸준히 자신의 수입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되는 업소에 취업해야 계약서 작성도 배우고 손님 접대하는 것도 배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많이 주면서 유혹하는 기획부동산에는 취업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을 이용하는 중개법인이나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종합부동산 회사에 취업해도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수체계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챙겨야 합니다. 보수체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급만 주는 곳도 있고 봉급의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완전 비율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처음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1개월 정도 인턴제를 뒀다가 그때 가서 보수를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에는 봉급제로 했다가 3개월 지나서 다시 정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오너가, 대표가 제안하는 그 제안이 나하고 맞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보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써주기만 하면 감사하다는 식의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면접을 하기 전에 보수체계는 나는 어떤 보수체계로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고 가서 면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셋째, 직원을 자주 뽑고 교체하는 그런 중개업소에는 취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중개업소에 취업해서 나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나타내주는 대표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직원을 채용하다가 직원이 조금 눈밖에 난다고 해서 무조건 내쫓아버리고 또 다른 직원을 교체하는 이런 대표나 사장 밑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배워주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장 밑에서 있지 않으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갈등부터 겪게 된다면 무슨 일을 배우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은 취업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업무 분담을 분명히 하는 중개업소여야 됩니다. 물론 취업하기 전에 나는 빌딩을 하겠다, 나는 상가를 하겠다, 나는 분양권 하겠다, 나는 주택을 하겠다, 아니면 오피스텔, 아파트를 하겠다, 이렇게 분야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업무를 분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가면 무슨 일을 해보셨습니까? 초보입니다. 아, 주택은,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맡고 있는 여성 실장이 있으니 당신은 상가나 건물을 하세요.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해줍니다. 물론 상가나 건물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난이도가 주택에 비해서 한 단계 높기 때문에, 아니 두 단계, 세 단계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서 상가나 건물이나 토지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헤맬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이면 처음에 주택 분야, 주거용을 하는 것이 맞으며 그런 것들이 용이치가 않으면 상가나 건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가서 면담할 때 그 업무를 분담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업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보조 업무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직원 복지에 관심을 두는 업소여야 됩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 잘 지켜주고, 공휴일날, 토요일날 격주로 근무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갖고 오라고 했으면 유류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광고비 역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주는 곳도 있겠고 점심 식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적어도 점심 제공은 해줘야 되고 교통비는 지원해주고, 아니면 차량을 갖고 오게 되면 차량 유류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직원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월차를 한다든지 이런 휴가 역시 관심을 두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만두면 새로운 직원 뽑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대표나 오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격증을 거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격증 걸고 들어가서 봉급이라도 받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급 1,200만 원, 많이 줘야 300만 원인데 봉급을 타다가 만약에 세금 문제가 대두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부가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나오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부동산은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큰데 만약에 중개사고라도 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자격증을 건다면 사장이 불법적인 계약서를 갖고 와서 사인해라 하면은 저 못해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 사인하세요. 내가 나중에 설명은 드릴게. 사인하고 도장 찍을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자격증을 건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200~30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눈이 멀어서 만약에 커다란 손실을 본다면 어떠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30회 예비 합격자, 아니 최종 합격자의 시험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30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의 창업 요령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공인중개사 포럼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중개업계에서 성공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